실력이 있는 병원인가, 얼마나 뭐 잘하는 병원인가 찾아보게 되는데, 마케팅이라고 하죠. 진짜 후기와 가짜 후기를 감별해야 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선호 원장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정말 궁금했던 내용인데 네. 성형외과 보통 어플이나 이제 블로그 이제 후기 검색이나 카페 같은데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많이 찾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실력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건지. 네, 일단 실력 있는 성형외과를 찾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선생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점수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성형외과를 선택하실 때 확인하시면 실력 있는 병원을 고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물건, 식당, 뭐 여행지 있으면 일단 저부터라도 뭐 네이버나 인스타 같은 데 검색을 먼저 해보고, 뭐 블로그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하는데, 이 성형외과도 마찬가지죠. 실력 있는 병원인가, 얼마나 뭐 잘하는 병원인가, 유명한 병원인가, 오래된 병원인가 알아보려면 뭐 검색을 하겠죠. 네이버나 구글 같은 포털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형 카페, 성형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 마케팅이라고 하죠. 진짜 후기와 가짜 후기를 감별해야 됩니다. 가짜 후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위에서 보시면 알만한 것들이 있는데, 카페나 이 어플에서 어떤 병원의 어떤 수술을 검색했을 때 똑같은 구도로, 똑같은 포즈로, 비슷한 배경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 후기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병원 마케팅팀이나 병원에서 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만들어진 후기일 가능성이 높다. 정말 수술을 너무 많이 하고 다 잘 돼서 뭐 좋은 후기만 당연히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수술이라는 게 주관적이니까 더 마음에 들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마음에 덜 드는 분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비슷한 내용의 좋은 후기가 너무 많은데 조금이라도 안 좋은 후기가 아예 없다. 사실 이것도 저는 좀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또 내용도 그렇죠. 뭐 기승전결 내용이 너무 뭐 단어만 바꾼 것처럼 비슷하다. 아예 아이디 비밀번호를 다 받아서 직접 작성까지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한 사람이 쓴다고 하면 말투나 문장의 구성이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는 어렵잖아요. 올라간 사진, 내용을 보고 만들어진 가짜 후기인지를 의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전후 결과를 보여줄 때 얼굴이 다 나오는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다. 진짜 환자분이 쓴 건 수도 있지만 수술 비용을 받지 않거나 할인을 많이 받고 제공하거나 동의한 내용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대부분 얼굴이 다 나오는 건 싫어하시잖아요. 수술 전부터 촬영을 한다는 거는 이 수술 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얼굴 전체가 나오게 촬영했을 확률이 사실 높기 때문에, 전후 공개 영상이나 사진이 너무 많은 것도 좀 마케팅일 확률이 높다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직접 쓰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내용으로 하고 싶은 얘기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 쓰여진 내용이나 준비된 내용으로 쓰고 찍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원장님의 생각인가, 원장님의 지식인가 라는 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원장님 뭐 블로그도 봤고 유튜브도 봤고 상담해보니까 마음에 드는데 얼굴 다 나온 사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저는 전액 지원해주고 뭐 하는 사실 모델이 없어서 진짜 수술 받으신 분이 만족스러워서 올리신 걸 거다. 전후가 이렇게 비슷한 각도나 뭐 위치로 보기 좋게 뭐 편집이 돼 있다든지 팬시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실제로 제 병원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는 전후 릴스 같은 거는 제가 이제 경과진료 오신 분들한테 수술 잘 돼서 제가 뭐 눈만, 코만 이렇게 좀 영상에 나오게 병원 홍보에 사용해도 괜찮을까 직접 여쭤보고 허락받고 사실 올린 자료들이기 때문에 후 영상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전 영상 찍을 수가 없죠. 사실 모델이 아니니까. 병원 갈 때 저 똑같이 검색하면, 저도 동네 병원 아프거나 그럼 갈 때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검색했냐면 홈페이지를 봅니다. 일단 해당 과 전문의를 저는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쓰신 블로그나 유튜브나 그런 거 있으면 제가 한 몇 개 찾아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경력을 보는데 무슨 학교 정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전문의 자격증 취득하면 자동 가입이에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발음도 어렵네요.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정회원, 이 세 군데는 성형외과 전문의만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발음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뭐 국제
미용학회 정회원, 이거는 성형외과 전문의 단체가 아니거든요. 한국미용학회 정회원, 전부 다 탁과 전문의나 비전문의 선생님들을 가입을 받고 있는 학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뭐 대한, 한국, 미용, 국제 이런 거 막 이름 들어가 있으면 사실 알기 어렵죠. 또 한 가지는 이 선생님의 근무 이력을 저 같은 경우는 확인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근무한 병원이 뭐 10군데, 8군데. 회사 생활 똑같잖아요. 너무 이직을 자주 하는 친구들은 좋은 분일 수도 있지만 조금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너무 한 군데만 계신 분도 저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저는 보통 뭐 한 두세 군데 정도, 병원에서도요, 수술 잘하고 좋은 분이면 잘 안 넣습니다. 계속 더 하자고 그래요, 보통. 저보다 착하고 성격 좋으신 분들 보면 이제 한 군데 오래 계신 분들 많습니다. 어느 정도 근무 이력이 있으신지, 몇 군데 정도 근무하셨는지 종합적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저도 상담을 해보죠. 그리고 공부하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회에서 발표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최소한 적어도 발표한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깊게 고민하고 노력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연구활동이라고 하죠. 뭐 학회 발표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과마다 이제 평균 개원 기간이, 존속 기간이라고 하죠. 개업부터 폐업까지 기간이 당연히 다 다른데, 성형외과가 7점 몇 년이었던 걸로 제가 봤었어요. 병원 하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뭐 모든 이 자영업자분들의 경기가 어려우니까, 뭐 저희도 자영업자고요, 개인 사업자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폐업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고요. 너무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병원보다는 그래도 몇 년 정도 지난 병원에 가시는 게 조금 더 이런 병원 시스템이나 수술 전후 관리나 결과에 대해서 4, 5년 이상 된 병원이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도 개원하고 이제 몇 년 이상 지난 병원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도 나 이 수술 잘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네. 뭐 우리끼리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나 이 수술 진짜 잘하는데 우리 병원은 다른 수술로 유명해. 나 이 수술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걸 알릴까? 사실 똑같죠. 음식점에서 이 음식 맛있는데 알려줘야 이 음식 먹으러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요즘에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이 마케팅과 홍보의 비용과 정성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개원 비용도 큰데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실 동업해서 개원하는 병원도 많고요. 처음에 개원할 때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원을 하는 병원도 많고, 병원도 점점 커지는 병원이 많습니다. 요즘 대형 병원도 많죠. 왜냐하면 이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큰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작은 병원들은 노출되기가 어렵고 그 안에서 이제 장점을 홍보하고 알리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외국에 계신 분이나 뭐 지방 멀리 계신 분은 관심 있는 병원 다 가서 상담해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열심히 손품 팔고 해서 뭐 읽어보고 찾아보고 해서 갔는데 실제 원장님 뵈니까 너무 생각했던 말투와 이미지와 목소리가 달라서 당황했었어요,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직접 상담을 해보고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원장님께서 진단하시는 내용이 내가 원하는 부분과 잘 맞는지, 사실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수술이 잘 됐어도 불만족스럽다고 제 마음엔 안 들어요 이러고 재수술 상담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항상 더 노력하는 부분이고 생각에 잘 맞췄다고 생각하는데도 부족한 부분들이 항상 제 눈에 보이긴 하지만 제일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담하면서 이게 잘 맞는지, 뭐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잘 확인하고 수술 결정하시면 만족도가 높고 실력 있는 선생님 잘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신의 눈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의사 송선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